유럽의 패권을 두고 몇 세기 동안이나 부딪혔던 두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제국인데요. 오늘은요, 한 왕자와 한 술탄, 이 두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서 유럽의 운명을 건 이 장대한 충돌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거대한 제국, 서로 다른 두 종교, 그리고 정말 야심만만한 두 명의 아웃사이더. 이들이 대륙의 미래를 걸고 꽝 하고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장은 제국의 충돌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두 거대 세력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유럽의 패권을 두고 정말 오랫동안 싸웠던 두 세력이죠.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 그리고 동방의 문지기라 불렸던 오스만 제국. 이 둘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한 숙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땐 또 활발하게 무역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심지어는 의료기술까지 서로 공유하는 뭐랄까 정말 복잡 미묘한 관계였던 거죠. 자, 이 거대한 갈등을 우리는 딱 두 사람의 눈을 통해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합스부르크 쪽에는요,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했던 왕자, 바로 사보이의 외쟁공이 있고요. 그리고 오스만 쪽에는 베네치아 출신 노예에서 시작해서 술탄의 여인이 된 귤루시 술탄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두 사람이죠.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명의 아웃사이더, 하나의 길. 이제 외쟁과 gwillu시.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평행선처럼 흘러갔는지, 그리고 왜 이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로 가볼까요? 어린 외쟁공은요, 자기 어머니랑 심지어는 왕인 루이 14세한테까지 넌 너무 작아 이러면서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다들 쟤는 군인 같은 건 못하고 성직자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머니인 올랭피아 만치니는 또 어땠냐면 가족은 뒷전이고 궁정에서 벌어지는 음모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어린 왕자가 얼마나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자랐겠어요. 한 번은 루이 14세가 대놓고 그랬대요. 넌 나 말고 신이나 섬겨라. 그런데 외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잘라서 아니요, 절대로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야, 이 한마디에 성직자가 아니라 위대한 군인이 되고 말겠다는 그의 그 엄청난 야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저 멀리 콘스탄티노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는 귤루시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원래는 크레타 섬 출신인데 납치되어서 기독교인 노예로 팔려온 거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결국 술탄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 낯선 하렘 안에서 자기만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간 거예요. 균누씨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기억이 없으면 늘 똑같은 질문이 날 괴롭혀요. 난 누구지? 난 어디서 왔을까? 아,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머나먼 타지에서 자기 뿌리를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그녀의 고뇌가 그대로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렘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권력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노예 후궁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술탄의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으면 하세키가 되고 아들을 낳으면 하세키 술탄, 그리고 그 아들이 왕, 그러니까 술탄이 되면 바로 최고 권력자인 발리데 술탄, 즉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프랑스 궁정이랑 오스만 궁정이 생각보다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위젠의 어머니가 권력을 잡으려고 이상한 무략 같은 걸 썼잖아요. 오스만 하렘에서도 여자들이 자기 지위랑 아들을 지키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또 루이 14세가 궁정에 점성술사를 두고 조언을 구했는데 오스만 술탄도 똑같이 점성술사한테 언제 전쟁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빈 공방전. 드디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1683년 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간 순서대로 보시죠. 7월 14일,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오스만 대군이 빈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겠죠. 그런데 딱 한 달 뒤,
8월 14일에 프랑스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외젠공이 나타나서 합스부르크 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2일 폴란드 왕이 이끄는 기독교 연합군이 총공격을 감행해서 극적으로 도시를 구해내죠. 이 전투가 끝나고 전장에는 10,000명이 넘는 시신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전투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외젠에게 이 전투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일종의 불의 세례 같은 거였죠. 첫 전투에서 보여준 그 용맹함 덕분에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똑똑히 증명해내고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외젠이 어떻게 평범한 지원병에서 유럽 최강의 장군으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 왕자의 부상입니다. 외젠공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장군이었어요. 자기 부대를 마치 회사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요.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랑 군복을 입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전술을 짤 때도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랑 과학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전투에서 무려 9번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꿋꿋하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진짜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두 제국이 맨날 싸우기만 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글쎄, 오스만 의사들이 유럽 의사들한테 개미를 수술할 때 쓰는 스테이플, 그러니까 상처 꿰매는 도구처럼 쓰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걸 보면 두 제국의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서 서로 지식을 주고받는 통로 역할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외진이 전장에서 계속 이기니까요. 이게 저 멀리 콘스탄티노플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몰고 왔습니다. 그의 승리 때문에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엔 현직 술탄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장에서의 승리가 제국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결정적인 전투. 지금까지 따로따로 흘러오던 이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젠타 전투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 정면으로 폭발합니다. 자, 이 마지막 대결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이제 유럽 최고의 총사령관이 된 외젠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귤루시의 아들 술탄 무스타파 2세가 있습니다. 드디어 두 주인공의 운명이 그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전투를 앞두고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때 무스타파 2세의 궁정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보더니 이런 불길한 예언을 내놓습니다. 지금 별들의 움직임을 보니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죠? 자, 이제 여러분이 외젠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관인 황제는 절대 싸우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늘의 별들은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젠의 눈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너무 작다고 모두에게 무시당했던 한 사람의 야망이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는 일. 과연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힘이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